주택 공급 점점 는다. 그럼 서울 집값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쓰는데 핵심이 주택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말입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의 협상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허가가 좀 줄어든다든가 뭐 분양이 좀 줄어든다든가 착공이 좀 줄어든다든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4월까지 오니까 뭔가 좀 달라져요. 국내 주택 건설 착공 실적 추이를 보면 2024년 1월에서 4월까지가 89,200가구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29.6%가 늘었습니다. 와, 많이 늘었죠. 전년에는 66,800가구였거든요. 이대로라면 여러분, 이대로라면 지금 2023년 1년 동안 24만 2천 가구를 지금 착공을 했거든요. 아마 그거를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2023년이 전년 대비 2022년 대비해서 36.8%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어나봤자 2022년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2022년 수준도 못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워낙 말입니다. 실패했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만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급을 계속 늘려간다는 거예요. 착공 실적이 늘어났다. 착공은요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공사를 한다. 게다가 분양도 많이 늘었습니다. 분양도 말입니다. 전년 대비해 보면 80.1%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39,200가구가 분양이 됐거든요. 올해는 77,000가구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이것은요 2023년 192,400가구보다도 월등하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2022년도 넘어설 수치예요. 이대로 가면. 4월까지니까. 2022년을 완전히 넘어서겠냐 뭐 그거는 더 가봐야지 알지만 지금처럼 인허가나 착공이나 이런 게 많아진다면 분양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공급을 늘리는 것 이것은 집값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허가는 좀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보면 21.1%가 줄었거든요. 인허가는 뭐 1월에서 4월까지 10만 2천 가구예요. 작년에 13만 가구였고요.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2023년도 그 전년 2022년보다가 17.8%가 줄은 상태인데 2024년도 연속 2년째 주니까 이게 인허가가 저렇게 줄어도 돼? 뭐 그런 걱정이 앞서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인허가는 예상보다 빨리 늘어날 수 있거든요. 착공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착공이 늘어난다는 게 결국은 서울 집값의 상황이 점점 공급 위주로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는요 집값이 이게 강보합세라고 해야 되나요? 작년 10월, 11월, 12월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1월, 2월, 3월, 4월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강보합세인데 박스권을 유지하는 강보합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실거래가 지수가 계속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폭등과 폭락은 없을지언정 이게 양극화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은 쭉쭉 올라갈 거예요. 게다가 종합부동산세까지 뭐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똘똘한 한 채 쪽은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반면에 미분양 가구가 7만 가구가 늘어났잖아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집값은 오히려 떨어질 확률도 있다. 미분양이 자꾸 늘어나는 걸 보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요즘 부동산에 대한 논란은 조금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급을 먼저 많이 한다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공급이 일어나면 더 저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인가요? 여기서는 올해 집값이 1.8% 떨어진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값은요 좀 더 두고 보시자고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집값이 더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가계부채라든가 또 말입니다. 기업 부채를 생각을 하면 이게 금리를 내려서 가계나 기업의 부담을 줄여 지을지언정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은 더 옥죄고 뭐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해서 대출을 더 줄여갈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 정중동인데 정중까지는 뭐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은 동이 움직임이 가장 적습니다. 이게 동이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중동 뭐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전체를 읽는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